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최근에 총리를 지내셨던 노재봉 전 총리가 별세하셨죠. 이 노재봉 전 총리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데요. 이분이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이론 이렇게 아주 정통했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셨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지내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겁니다. 제가 한번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께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이 좀 민감한 어떤 지금 전국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속성이랄까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 어떤 짓이었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탄핵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지금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문재인 정권을 한마디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권 때 방심위원장을 했던 정현주 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정현주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해촉됐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리고 지금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 제가 이 방심위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현주 방심위원장 시절에 김어준 방송, 김재동 방송, 등등등, 신장식의 하이킥, 등등등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가면 접수되어서 처리되는데 7, 8개월, 보통 7, 8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걸리냐? 당시 방심위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신청된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그렇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신청된 것 중에 빨리 좀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패스트 트랙을 지금 유일인 방심위원장 하는 것처럼 패스트 트랙을 올려서 빨리빨리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방심위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 시장에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판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김어준이 실컷 마음대로 떠들 수 있도록 그 확인하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 몇 달 동안은 그냥 가짜 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유통이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이게 바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다. 저는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는 수법이. 그래서 이 수법에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적대 세력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증오와 복수심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국론 분열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관점은 체제의 문제인데, 이 체제, 일종의 이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그 체제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에서는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도 역대 정권에서는 모든 권력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이 와서는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부터 대한민국의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직전에 인터뷰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 스타트한 그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박근혜 정권 탄핵이라는 거예요. 저도 평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하고 유사하거든요. 이 박근혜 정권 탄핵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 그 시발점인데, 이거는 박근혜라는 한 대통령의 정권을 탄핵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민적인 합의로 이뤄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일거에 탄핵시키는
체제 탄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제 탄핵.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것이 뭐냐? 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은 법의 통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법의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한 통치는, 법의 통치는 헌법에 근거한 통치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법에 의한 통치는 다수당이 만들어낸, 심지어 악법이더라도 그런 자신들이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계열이 지난 21대 국회, 지금 22대 국회에서 벌이게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 다수당이 만들어낸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죠. 야, 다수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한 분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당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가? 여기서 노재봉 전 총리님의 분석이 아주 적확하게 정말 드러납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고 히틀러나 스탈린도 독재자들도 그렇게 자의적인 법을 만들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히틀러도, 나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도 그 2차 대전을 일으켜서 한 1,000만 명 가까운 우리 인류가 숨지게 된 그 독재자 히틀러. 나치당도 말이죠.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되자마자 악법을 만들어내고 유대인 차별하고 등등등 하면서 총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독재로 가버렸죠. 스탈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고 노재봉 총리께서는 최근에 이런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공수처라는 거예요. 공수처. 공수처법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즉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 우파 대 진보, 좌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대립으로 가고 있다. 즉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일종의 연성 파시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이게 정말 심각한 어떤 분석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 국가로 안 보고 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민족 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말한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때 우리나라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되었어야 한 발언 것도 그런 선상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해방 공간에서 1945년 해방되고 건국이 되는 1948년 재헌국회가 열리는 1948년 이 공산화될 법한 남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그렇게 증오합니다. 이 자들은. 그래서 이승만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민족 분단을 가져왔고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데 이건 북한 정권이 그렇게 선전선동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노재봉 전 총리의 최근에 별세하신 노재봉 전 총리의 이런 인터뷰 말씀은 지금 우리 세대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연성 파시즘 형태의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그 적나라한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입니다.